반갑습니다. 할타 수장입니다. 자, 오늘 내용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즘 이거 가지고 관심이 많죠. 관심이 많아서 이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자, 이게 처음에는 2주택 이상이면 플러스 10, 3주택 이상이면 플러스 20 이렇게 했다가 더 강화했죠. 지난 문재인 정권 때 더 강화했습니다. 더 강화해서 2주택 이상 양도하면 플러스 20%입니다. 그리고 3주택 이상이면 플러스 30이죠. 최고 세율이 82.5%까지 올라가거든요. 이 엄청 양도세율이 세죠. 센데 어쨌든 그런 정책입니다. 그런 정책인데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정말 의외로 정말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양도세 중과 이거 부활되면 어떡하냐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부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자, 왜 그러냐? 양도세 중과 이 규제는 조정 대상 지역에 한해서 중과가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부산은 조정 대상 지역이 지금 한 군데도 없죠. 전부 다 해제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거를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데 요거를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일단은 대통령께서 5월 9일 이거 중과 이제 더 이상 중과 유예를 안 하겠다. 지난 정부 때 윤석열 정부 때 계속 유예를 했죠. 이 중과 이거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겠다 했는데 또 연장하고 해서 계속 유예를 했습니다. 계속 유예를 했는데 지난 이 중과 했을 당시에 정부도 양도세 중과를 82.5% 막 이렇게까지 엄청 높게 이렇게 했는데 자, 지난 정부는 또 보수 정권이었죠. 보수 정권인데 보수 정권에서 이 양도세 중과 이거는 너무 과하다 해서 폐지를 하려고 세법을 개정을 하려고 하는데 협조가 안 됐죠. 그때 당시에 야당 협조가 안 됐습니다. 협조가 안 됐기 때문에 그냥 유예 정도를 하겠다 해서 계속 유예를 한 거죠. 이거를 개정을 못하고 그냥 계속 유예만 했습니다. 계속 유예하고 하다가 다시 진보 정권으로 바뀌었죠. 진보 정권으로 바뀌니까 대통령께서도 이거는 잘못된 거다. 그동안 유예한 게 잘못된 거다. 그래서 바로 잡겠다. 이제는 더 이상 유예를 안 해주겠다. 그래서 5월 9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시행하겠다. 그겁니다. 그건데 서울, 경기 일부입니다. 그쪽 조정구역 대상 그 지역만 중과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헷갈리면 안 된다. 요걸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리고 자, 그러면 양도세 중과가 다시 시작된다. 그러면 과연 부산에 이게 이익일까? 부산이 풍선 효과가 올까? 안 그러면 침체될까? 막 이런 건데 일단은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부산일보 기사인데 수도권의 양도세 중과가 부활한다. 자, 여기도 수도권이라고 딱 못 박았죠. 수도권에만 양도세 중과가 부활한다. 부산부동산 미소 짓나? 기사의 뉘앙스는 부산부동산에 풍선 효과가 좀 있지 않을까? 이런 게 기대된다.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주택자 양도세를 강화하면 더 이상 투자를 못하기 때문에 그 투자 수요가 지방으로 이렇게 번지지 않겠냐 이렇게 예측하는 거죠. 예측하는 건데 그러면 이쯤에서 또 많은 분들이 그러면 결국 부산도 조정구역으로 지정되지 않겠냐,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지 않겠냐, 그러면 지정이 되면 다주택자들 양도세 중과가 되지 않겠냐, 또 이거를 또 많이 생각하실 겁니다. 과연 부산은 그러면 규제가 언제 지정이 될 거냐, 이것도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고 기대하시고, 기대는 별로 안 합니까? 어쨌든 많은 분들이 이 조정구역 걸릴까, 언제 걸릴까, 이거를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제 판단입니다. 이건 제 예상인데 쉽게 빠른 시간 안에 쉽게 조정구역으로 규제가 지정되지는 않을 거다. 자, 이유가 첫 번째, 조정구역으로 규제가 되려면 정말 엄청 올라야 됩니다. 지금은 오르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은 뭐 해수도 일부 지역만 산발적으로 이제 오르기 시작했다 하는 정도인데 조정구역으로 지정되려면 진짜 엄청 올라야 됩니다. 그때 아마 투자를 조금 오래 하신 분들은 상승장, 불장 다 경험해 보셨을 건데 정말 진짜 많이 오르거든요. 그때 너무 많이 올라가 대배상도 막 일어나고 합니다. 그 정도로 올라야 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부산이 너무 많이 오르는구나, 너무 많이 오르기 때문에 사회 문제가 되구나, 이 정도까지 생각이 되어야 조정구역으로 지정이 됩니다. 지정이 되는데 당장 되는 건 아니죠. 조금 오른다고 조정구역으로 바로 지정되냐? 아닙니다. 아니고 자, 두 번째,
이번 정부의 기조가, 정책 기조가 지방 분산입니다. 서울 수도권에 너무 많이 집중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지방을 분산시켜야 된다. 그리고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어떤 대책을 내놓고 지금 뭐 모든 대책을 다 쏟아부었지 않습니까? 대출부터, 대출 규제부터 해서 토지 거래 허가구역, 조정구역 다 묶였거든요. 모든 대책을 다 쏟아부어도 계속 오릅니다. 계속 오르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수요를 지방으로 분산시켜야 되겠다. 이런 정책 기조가 있죠. 이런 정책 기조가 있는데 조정구역으로 또 묶겠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웬만큼 올라도 아마 조정구역으로 쉽게 지정하지 않을 거다. 이런 이유 때문에 단시간 안에 이렇게 조정구역으로 부산이 지정은 안 될 것 같아. 제 예상입니다. 제 예측입니다.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예측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정말 많이 오른다. 진짜 분짱이 왔다. 서울의 수도권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되고 규제에 막 엄청 들어가고 하니까 투자자들이 전부 부산으로 몰려왔다. 그래서 정말 부산이 진짜 많이 오른다 하면 지정이 되겠죠. 예, 그래서 저는 제 예상에 빠르면, 정말 빠르면 내년쯤, 내년 하반기쯤, 지금부터 한 2, 3년 뒤에 그때 지정되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합니다. 지정 안 될 수도 있죠. 만약에 지정이 된다 하면 한 2, 3년 뒤에 지정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그냥 단순 예측입니다. 예측인데, 자, 그러면 지금 사면, 지금 사서 2년 뒤, 그리고 2년 조금 지나서 너무 많이 올랐다, 조정구역으로 지정될 것 같아, 그러면 팔면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사서 조정구역으로 지정되기 전까지 엄청 오른다. 그래서 너무 오르기 때문에 조정구역으로 지정될까 할 때 그 시기에 팔면 많은 수익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또 판단되는 거죠. 판단되는데, 그러면 다들 할타님처럼 지금 사서 조정구역이 되려고 할 때 엄청 많이 오를 때, 그때 너도 나도 다 팔아야 돼. 이거 팔아야 된다. 조정구역 된다. 다 팔아야 된다 해서 엄청 많이 물량이 또 쏟아지면 오히려 하락하는 건 아니냐,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사람의 욕심이 다 똑같거든요. 만약에 조정구역이 지정이 될까 말까 할 정도로 정말 많이 오른다, 그러면 막상 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내가 팔려고 하는데 또 오르고 합니다. 그러면 정말 팔기 힘들거든요. 마치 하락장에 내가 지금 이거를 사려고 하는데 또 떨어지네. 내가 사려고 하는데 가격이 또 떨어지네. 호가가 또 떨어지네. 그래서 내가 못 사겠다. 좀 이따 사야 되겠다. 이때야 사야 되겠다 할 때보다 오히려 매도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오늘 팔려고 해도 또 오르고 하는데 어떻게 팔겠습니까? 그래서 더 못 팔게 됩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은 또 이런 생각을 하죠. 이미 학습이 됐다. 사람들은 이미 학습이 됐다. 너무 많이 오르면 조정구역으로 딱 지정이 된다. 이걸 사람들이 다 알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를 거다. 이번에는 오히려 조정구역 되기 전에 너무 많이 오르면 미리 다주택자들은 전부 다 물량을 내놓고 팔 거다라고 생각을 아마 할 겁니다. 근데 아닙니다. 왜 그러냐? 저번에도 조정구역으로 묶일 때 처음이 아니었거든요. 조정구역으로 묶였다가 다시 해제했다가 또 묶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때 사람들도 너무 많이 오르면 조정구역으로 지정이 되구나, 조정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양도세 중과가 되구나, 다 알고 있었습니다. 다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사람들이 팔았냐? 안 팔았죠. 계속 그냥 버텼습니다. 너무 오르니까 못 파는 거죠. 그렇게 다들 그런 경험이 있다. 요거를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부산이 조정구역으로 딱 지정이 됐다.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우리 오징어 게임, 요즘 유행어인데 우리는 이 게임을 이미 해봤다, 이거죠. 우리는 이미 조정구역을 여러 번 경험을 했습니다. 이미 해봤습니다. 해본 건데 조정구역으로 딱 지정이 되면 바로 시세가 하락하냐? 아닙니다. 조정구역으로 지정되면 오히려 더 오릅니다. 왜 더 오르냐? 물량이 싹 사라집니다. 조정구역으로 딱 지정이 되면 양도세 중과가 되죠. 양도세 중과가 되기 때문에 아무도 안 팔려고 하죠. 많은 분들이 안 팔려고 합니다. 못 파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물량은 없고 수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더 오르게 됩니다. 더 오르게 되고 계속 오릅니다. 오르다가 언제부터 하락을 하냐? 부산으로 치면 20년 11월
이때쯤에 20년 11월 이때쯤에 조정구역 해수동 남현진인가 일단은 요 정도로 먼저 조정구역이 딱 됐습니다. 20년 11월에 조정구역이 딱 됐고 계속 오르니까 21년 1월인가 몇 달 뒤에 부산의 거의 모든 구를 전부 다 조정구역으로 묶었습니다. 심지어는 그때 영도구, 서구 다 묶었거든요. 그래서 부산의 모든 구가 21년 초반에 조정구역으로 다 묶였습니다. 그렇게 묶였다가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22년 5월쯤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이거를 한시적으로 배제하겠다 했습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물량이 쏟아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때부터 확 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로 숫자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원의 부동산 정보 어플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시장 동향, 주간 아파트 동향 해서 부산시 보시면 이 숫자들을 보시면 0.1, 0.2, 0.3 이렇게 막 오르다가 0.5, 0.7, 0.6 이게 부산 전체거든요. 부산 전체 아파트 평균 그겁니다. 엄청 오르죠. 엄청 오르는데 보시면 11월 이쯤에 조정구역이 됩니다. 조정구역이 되는데 조정구역이 돼도 계속 오릅니다. 오르고 21년도 조정구역 부산의 전체 구가 다 조정구역이 됐는데도 계속 오르죠. 계속 오릅니다. 계속 오르다가 양도세 중과 유예가 22년 5월에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보시면 21년도 계속 오릅니다. 조정구역이 돼도 계속 오르죠. 계속 오르다가 22년 딱 5월에 중과 유예가 된 순간부터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희한하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됐습니다. 이때부터 중과가 유예가 되니까 드디어 물량들이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지수가 떨어진다. 그래서 그 이후로 지금 계속 떨어집니다. 계속 떨어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거를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거를 데이터로도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미 이 게임을 해봤고 이미 데이터가 다 있습니다. 조정구역일 때는 덩치 큰 아파트, 비싼 아파트 이거는 오히려 거래가 잘 안 됐습니다. 팔려는 사람도 잘 없고 또 조정구역이기 때문에 살려는 사람도 잘 없고 해서 덩치 큰 아파트 이거는 호가는 계속 올라가고 단단히 거래되는 건 또 비싼 가격에 거래되고 하기 때문에 상승은 계속 흐름은 이어지는데 거래는 많이 안 됐습니다. 오히려 재개발, 덩치 작은 재개발이 정말 거래가 많이 되면서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때 초기 재개발들 특히 광안리뿐만 아니고 괴정, 당리, 하단 이런 구역도 엄청 거래 많이 되면서 정말 많이 올랐죠. 특히 이때는 법인을 너도 나도 법인을 만들어서 법인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 법인은 양도세가 아니거든요. 법인세입니다. 법인 소득세거든요. 그래서 단타 내가 이거 사서 바로 판다 이런 게 엄청 활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때 너도 나도 막 법인을 할 때 누구나도 다 법인으로 뛰어들 때 그때 못 파셨던 분들이 지금 이제서야 또 많이 팔고 있거든요. 어쨌든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만약에 한 개 샀는데 조정구역 묶일 줄 알면서도 못 팔았다. 딱 못 팔았는데 딱 묶여버렸다. 내가 만약에 이제 한 개만 샀다. 그러면 아무 상관없죠. 중과가 안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정말 비싼 가격에 양도세도 작게 내면서 파는 거예요. 팔 수 있다. 근데 2주택 이상 다주택이죠. 다주택은 양도세가 중과가 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샀는데 양도 차익이 얼마가 되고 지금 팔면 내가 얼마의 양도 차익이 있으니까 세금이 얼마지? 라고 막 두드려 봅니다. 두드려 보는데 양도 차익도 큰데 세금도 커요. 그래서 세금 떼고 나도 내가 이만큼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데 세금이 중과가 되니까 세금을 많이 내야 되니까 못 팝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내가 투자하기 전에는 내가 몇 천만 원만 벌어도 정말 고맙겠다 하는데 막상 내가 들고 있다가 이게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너무 많이 올라서 양도세 중과가 안 됐으면 내가 이만큼의 수익을 순수익을 볼 수 있는데 양도세 중과가 됐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의 세금을 떼줘야 되네. 아깝다 하면서 못 팔 겁니다. 그게 바로 인간이거든요. 인간의 욕심은 다 똑같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마찬가지고 보시는 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내가 투자를 안 할 때는 그렇게 많이 벌었으면 그 정도 세금 떼줘도 이만큼이 남으면
그 땡큐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막상 본인이 이만큼의 세금을 내야 된다. 그러면 그 세금이 정말 아깝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못 팔게 되는 거죠. 인간의 본성이 아니고 인간의 본능, 예, 본능이 아닐까 그렇게 싶습니다. 자, 우리는 이미 이거를 다 겪었습니다. 겪었죠. 겪었기 때문에 과거에 조정구역으로 묶여 있을 때 안 팔고 버티다가 양도세 중과가 만약에 또 해제가 됐다, 또 중과가 유예됐다, 한시적으로 배제됐다 그러면 물량이 쏟아지면서 확 떨어진다. 옛날에 그런 경험이 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 손해를 세금을 많이 떼는 거를 감수하고서라도 떨어지기 전에 빨리 팔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다 학습을 또 했습니다. 뭘 학습을 했냐? 그렇게 떨어지더라도 22년 10월 이후로 하락장이 오고 떨어지더라도 기다리고 있으니까 다시 오르구나. 자, 지금 그때 이후로 확 떨어졌던 게 지금 회복을 하고 회복을 넘어서 신고가도 찍고 하는 그런 지역들, 그런 구역들, 그런 아파트들이 지금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만약에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조정구역으로 지정됐다. 그러면 지금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 많이 올랐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은 또 학습을 하게 되죠. 아무리 조정구역으로 걸리고 조정구역이 일시적으로 풀리고 아무리 양도세 중과가 배제되고 유예되고 해도 물량이 쏟아져서 폭락하고 하락하고 해도 기다리니까 결국 다 회복하고 다시 오르고 오히려 더 오르고 하는구나. 야, 부동산은 정말 그렇구나.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다들 판단을 하겠죠. 판단하기 때문에 쉽게 예전처럼 쉽게 막 던지고 야 큰일 났다 하면서 그렇게는 안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예상을 해보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반복되듯이 오르고 내리고 예 이렇게 하는 게 부동산이죠.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거 버티고만 있으면 된다. 입지 좋은데 아무거나 사면 안 되겠죠. 입지 좋은데 그런 좋은 거를 내가 사서 묻어두고 가만히 있으면 조정구역이 걸리든 뭘 하든 시간만 지나면 결국 많은 수익을 볼 수 있다. 그게 과거의 역사로 다 나와 있다. 이거를 말씀을 드려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다년간에 오랫동안 투자를 해보니까 가장 큰 리스크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리스크입니다. 이게 겁난다, 이게 무섭다, 뭐가 무섭다 해서 투자를 지금 안 해야 되겠다 하면서 가만히 있는 거 이게 가장 큰 리스크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양도세 요거에 대해서 한번 심오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예, 투자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